안녕하세요. 오늘 저희가 함께 살펴볼 자료들이 참 흥미롭습니다. 미국 정치 자금 문제부터 인도의 외교 전략, 그리고 NBA의 아주 극적인 트레이드 비화까지 이 다양한 이야기 속에 숨겨진 영향력이라는 키워드를 한번 파헤쳐보죠. 네, 반갑습니다. 이게 보면 개인의 어떤 부나 명성, 또 국가 간의 그런 전략적인 계산, 때로는 뭐랄까 시장의 변수 같은 것들이 판도를 확 바꾸는 걸 보여주는 그런 사례들인 것 같아요. 맞습니다. 그럼 먼저 워싱턴 DC 상황부터 좀 볼까요? 네, 좋죠. 첫 번째는 마이크 존슨 미 하원 의안이랑 일론 머스크 간의 갈등입니다. 이게 트럼프 전 대통령이 지지하는 세금 및 예산 관련 법안 때문이라면서요. 네, 맞아요. 머스크가 이 법안을 두고 아주 강하게 혐오스럽다 이런 표현까지 쓰면서 비판을 했죠. 국가 부채를 너무 늘린다는 이유에서요. 구체적으로 어떤 내용이길래 그런 반응까지 나올까요? 그 법안이. 핵심은 아마 그 트럼프 행정부 시절에 감세 조치를 연장하는 그런 내용들이 포함된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머스크는 이게 재정 건전성을 좀 해친다 이렇게 보는 거고요. 근데 이제 존슨 의장은 아시다시피 트럼프의 강력한 지지자잖아요. 그러니까 머스크 비판을 그냥 일축하면서 이 법안은 억만장자가 아니라 근면한 미국인들을 위한 거다 이렇게 딱 받아치고 있어요. 허허, 약간 신경전이 대단한데요. 그렇죠. 머스크가 자기 팔로워들한테 의원실에 막 항의 전화하라고 그렇게 촉구까지 했는데 존슨 측에서는 실제 걸려오는 전화는 거의 없다 이렇게 또 주장하고 있고요. 아니, 머스크 팔로워 수가 어마어마한데 전화가 거의 없다. 이게 진짜일까요? 아니면 그냥 정치적인 수사일까요? 글쎄요. 그게 참 흥미로운 지점이죠. 개인의 어떤 막대한 부, 그리고 소셜미디어 영향력이 기존 정치 권력 구조, 그러니까 트럼프의 지지나 공화당 시스템과 꽝 부딪히는 모습이잖아요. 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단순히 법안 내용 자체보다는 뭐랄까 충성도 테스트, 아니면 영향력 싸움, 이런 측면이 더 커 보이기도 합니다. 트럼프마저도 머스크랑 좀 거리를 두는 것 같던데 이 갈등이 법안 통과, 특히 상원 통과에 진짜 어떤 영향을 줄까요? 아직은 좀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머스크의 반대가 실제 표심에 얼마나 영향을 미칠지는 상원 논의 과정을 좀 봐야 명확해지겠죠. 네, 알겠습니다. 한 개인의 영향력이 이렇게 정치와 부딪히는 걸 봤는데 이번엔 국가 차원의 이야기로 한번 넘어가 보죠. 네. 인도의 자이샹카르 외무장관이 프랑스랑 EU를 방문해서 외교 관계를 다지고 있다고요? 어떤 목표가 있는 걸까요? 이번 순방은 목표가 아주 뚜렷합니다. 인도랑 유럽 간의 그 전략적 동반자 관계 있잖아요. 그걸 한 단계 더 끌어올리려는 거예요. 전략적 동반자 관계?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해 주실 수 있나요? 네. 그러니까 단순히 교류를 늘린다 이런 차원을 넘어서요. 예를 들면 기술 협력이라든지 아니면 안정적인 공급망 구축, 또 안보 문제 공조 같은 굉장히 구체적인 분야에서 협력을 깊게 하려는 거죠. 아하. 특히 이제 인도-프랑스 관계가 25주년이거든요. 이런 상징적인 시점도 있고 또 인도-EU 관계도 최근에 고위급 교류가 활발해지면서 탄력을 받고 있고요. 그냥 관계 강화가 아니라 뭔가 실질적인 협력을 염두에 둔 거군요. 최근 국제정세 변화랑도 관련이 있겠네요. 당연히 그렇죠. 디지털 전환이라던가 친환경 에너지 같은 이런 미래산업 분야 협력도 중요하고요. 또 특정 국가에 대한 의존도를 줄이기 위한 어떤 경제 안보 논의 이런 것도 포함될 수 있습니다. 결국은 이 변화하는 국제 질서 속에서 서로에게 좀 더 믿을 만한 파트너가 되자. 이런 움직임으로 볼 수 있겠죠. 인도가 국제 무대에서 좀 더 주도적인 역할을 하려는 큰 그림의 일부이기도 하고요. 네, 잘 알겠습니다. 정치 외교에 이어서 이번엔 분위기를 확 바꿔서 스포츠 이야기로 가볼까요? 정말 예상치 못한 변수가 결과를 뒤바꾼 사례인데요. 그 NBA 이야기 말씀이시죠? 네. 지금 인디애나 페이서스를 NBA 파이널로 이끌고 있는 타이리스 할리버튼 선수요. 이 선수가 원래 페이서스로 못 올 뻔했다면서요. 네, 맞습니다. 이게 2022년 얘긴데요. 당시 세크라멘토 킹스에 할리버튼하고 디에란 팍스 이렇게 유망한 포인트 가드가 둘이나 있었어요. 네네. 근데 팀 입장에서는 둘 중 한 명을 정리해야 하는 상황이었는데 원래는 팍스를 트레이드하려고 했다는 겁니다. 할리버튼이 아니고 팍스를요? 그렇죠. 근데 이제 디애슬레틱 보도를 보면 당시 팍스의 시장 가치가 생각보다 너무 낮아서 마땅한 트레이드 상대를 찾지 못했다는 거예요. 와, 정말요? 그럼 팍스를 못 보내니까 대신 할리버튼을 보냈다. 이런 건가요? 바로 그겁니다. 팍스 트레이드가 잘 안 되니까 결국 할리버튼이 트레이드 카드가 돼서 페이서스로 가게 된 거죠. 세상에.
결과는 뭐 저희가 다 알다시피 할리버튼은 완전 슈퍼스타가 돼서 팀을 파이널까지 이끌었고 킹스는 또 플레이오프에서 아쉽게 탈락했고요. 네, 이게 정말 스포츠에서 말하는 만약의 시나리오의 전형이죠. 킹스의 결정이 어떻게 보면 선수의 잠재력 자체보다는 그 팍스의 시장 가치라는 외부 제약 조건에 더 영향을 받은 셈이잖아요. 맞아요. 그 결정 하나가 네, 그 결정 하나가 두 팀의 운명을 완전히 바꿔놓은 거죠. 때로는 이렇게 의도하지 않은 시장 상황이 가장 결정적인 영향력을 발휘하기도 한다는 걸 보여주는 아주 좋은 사례입니다. 와, 정말 그렇네요. 자, 오늘 저희가 미국의 정치 자금 논란 속에서 본 개인의 영향력, 또 인도의 계산된 외교 전략, 그리고 NBA 트레이드 시장의 그야말로 예측 불가능한 결과까지 쭉 살펴봤습니다. 분야는 다 다른데 뭔가 관통하는 게 있는 것 같아요. 네, 맞아요. 개인의 어떤 신념이나 행동, 국가의 전략적인 선택, 그리고 때로는 정말 통제 불가능한 시장 상황 같은 것들이 생각보다 훨씬 큰 파급 효과를 가져올 수 있다는 걸 보여주는 것 같습니다. 존슨과 머스크의 드립도 그렇고 잘샹카르 장관의 외교 행보나 킹스의 그 트레이드 결정 모두 참 많은 걸 생각하게 하죠. 그래서 오늘 여러분과 함께 나눈 이야기들의 바탕으로 마지막으로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현대사회에서 진짜 영향력이라는 건 과연 어디서 나오는 걸까요? 머스크 같은 개인의 막대한 부와 명성일까요? 아니면 인도처럼 꾸준히 쌓아 올리는 외교적인 자산일까요? 그것도 아니면 할리버튼 트레이드 사례처럼 정말 누구도 예측하지 못한 어떤 우연한 결과에서 비롯되는 걸까요? 이런 다양한 형태의 힘들이 지금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세상을 어떻게 만들어가고 있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는 것도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